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 세 분을 모시느라고 좀 어렵게 모셨고, 진료실 밖에서 세 분 만나서 되게 반갑고, 그래서 오늘 이제 날짜를 잡고 보니까 교수님들 그 산부인과 전문의 경력이요, 합치면 약 80년이 되더라고요. 맞죠? 교수님 몇 년 되셨죠? 34년 차입니다. 교수님 몇 년 되셨죠? 저는 10을 빼면 될 것 같아요. 24년 차. 여기는 23년. 23년. 네, 그러니까 대충 더해보니까 세 분의 그 전문의 경력이 80년이 넘으시더라고요. 이런 대단하신 분들을 모시고 저도 이제 갱년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주변에서 이제 듣는 얘기도 많고 오늘 또 자리를 만든 게 희한하게 병원에 가면 사람이 바보가 돼가지고요. 여쭤보고 싶은 거 잘 못 여쭤보고 제 증상 잘 설명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교수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 환자들이 좀 잘 모르고 있는 것들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서 모셨고요. 그래서 가볍게 조금 세 분한테 동시에 같은 공통 질문을 좀 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폐경기 환자들 쭉 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억에 남는 사례라든지 아, 이분은 안타깝다. 뭔가를 잘못 알고 여태까지 치료를 받았다 하시는 사례가 있으면 이혜혁 교수님부터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저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정민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생각이 안 난다. 이제 진료 보러 가면 생각이 안 난다. 딱 5분밖에 주어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네. 미국 같은 데는 딱 10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제 하나 이상 넘어가면 의사가 말을 끊거나 다른 주제로 필요한 것만 하고 빨리 내보내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특히 갱년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를 다 관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산부인과에 있는데 관절을 보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진 사람을 보고 있고, 모든 거를 다 봐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는 건데,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웠던 점은, 저한테 지금까지도 다니시는 분이고, 예전에 사실은 호르몬 치료를 제가 폐경 호르몬 치료를 권했어요. 근데 권했는데 그 시기가 2003년, 2004년 요때쯤이었어요. 좀 애매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이었거나 아니면 최근 같았었으면 제가 호르몬 치료를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권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2002년도에 WHI 연구가 나오면서 갑자기 유방암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분이 60세 정도 됐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고 골다공증도 있고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호르몬 치료를 권했는데 유방암 때문에 라는 말을 하면서 꺼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사실은 유방암이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때 흐름이라는 게 분위기가 너무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모든 게 나오면 에스트로겐은 유방암이다. 이렇게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그분한테 더 적극적으로 못한 상태로 계속 골다공증만 관리를 했었어요. 이분이 골다공증이 있었으니까. 네. 그 골다공증 뼈만 보고서 계속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고서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분이 80세가 됐죠. 지금도 현재도 진료 받으러 오세요? 오고 있죠. 근데 그 후에 폐경 호르몬을 치료를 했으면 또 좋았을 텐데 늦었다고 하면서 60세 넘으면 또 호르몬을 권하지 않던 시절이 계속됐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벌써 놓친 거죠. 근데 70세 때 왔는데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지금까지 오는데 지금도 그러면 환자가 오셨는데 지금도 호르몬 치료 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아직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급기야는 파킨슨까지 오시고 80세인데 참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물론 모든 병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저 정도는 안시 않았을까. 그분이 막 운동도 하고 막 굉장히 네. 체격도 좋으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이거 내가 조금 더 강하게 했었으면 괜찮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까지 하는데 그런 분들이 딱 저한테 5분이 있는데 지금도 후회가 돼요. 지금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주위에서 다 늦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늦은 게 어딨어요, 인생에 있어서. 그쵸. 지금 100세 시대고 120세대인데
이혜영 교수님은 여전히 지금 제일 기억에 많이 남은 환자들이, 제때 정확하게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안타깝고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제 VIP인데. 네. 그분들이 유방암에 대한 오해만 없었어도 제때 여성 호르몬 치료받아서 잘 치료가 됐을 것 같은데. 유방암뿐만이 아니고 그 심혈관계 질환, 심장병의 확률이 높아진다. 또 어떤 데는 우리 설명서를 보면 치매의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혈전증의 가능성이 있다. 하여튼간에 죽는다까지 나와 있어요. 네. 그 설명서에. 그러니까 너무 과도로 공포심이 유발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그게 설득이 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참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젊으신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때가 되죠. 우리 네. 민 박사님도. 저는 이제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저는 이제 제때 치료를 받겠고요. 그럼 호르몬 이야기는 조금 더 있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김태희 교수님도 한번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억에 남는 환자. 제 환자는, 이 환자가 이제 사람들이 다, 이거 정신과 환자가 우리 과에 왔어요. 이런, 이제, 우울증 그냥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막, 너무 예민해요. 막 이런 환자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폐경 증상이 좀 심해서 오는 수면 장애와 짜증과 우울함이 이제 약간 겹친 그런 증상인 것 같다라고 해서 너무 예민해가지고 다른 거는 못하고 그냥 호르몬제만 좀 먹어보면서 약을 조금씩 끊어보자 라고 했는데, 이 환자는 정말 점점 좋아져갖고 우울증 약이랑 수면제를 다 끊었어요. 여성 호르몬 치료만으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끊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항산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몸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랩을 해가지고 부족했던 것들을 이제 체크해가지고 하면서 진짜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신과 약을 끊어준 것에 대한 저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면제와 정신과 약을 이제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이 너무 많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제 그래가지고 본인도 되게 만족해하고 있어요. 왜냐면 정신과 약은 이제 끊을 수가 없으니까 되게 그리고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 또 다른 데가 안 좋아요. 막 소화도 안 되니까 소화제도 많이 먹고 뭐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가지고 뭐 부작용을 또 막는 네, 약을. 또 다리가 저리니까 뭐 또 다리가 저려서 또 관절염 약을 또 먹고 있고 나이에 비해 가지고 네. 막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거기는 약을 하나도 넣지 않아요. 다 끊게 하는데 한 9개월 정도 걸렸어요. 9개월. 근데 이제 9개월 동안 되게 사람들이 다 정신과예요. 이제 환자들도 정신과 환자인데요. 막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본인도 이제 좋아진 거를 느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실제 폐경 호르몬이 문제가 됐는데 그거를 다른 과를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다른 질환으로 우리가 오인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다 아프잖아요. 저도 이제 좀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가서 상담해야 될 때가 산부인과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반적인 내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어떤 신체 변화를 체크한 뒤에 그 다음에 정확한 과를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과 사례도 교수님 지금 얘기하신 분 말고도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를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은실 교수님은 또 기억나는 환자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70대셨는데 네. 호르몬을 계속 드시고 계셨어요. 이게 이제 70대가 되셔서도 호르몬을 계속 드시는 분들한테 중지하라고 말씀드리면 네. 안 끊으세요. 너무 좋아서요? 네, 맞습니다. 내가 이거를 먹을 때랑 이 약을 안 먹을 때랑 컨디션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는 죽는 날까지 그냥 이렇게 좀 삶의 질을 생각해서 약을 먹다가 죽고 싶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분이 이제 이하선 여기 귀 있어요. 네. 이하선에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고 뭐 항암하고 뭐 이러셨으니까 이제 그 동안에 호르몬을 안 드셨을 거예요. 네. 못 드셨고 이제 호르몬을 달라고 했더니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쪽 병원에서 안 주신 거예요. 그 이하선 이 암 치료 끝나고 다시 와가지고 저한테 호르몬을 달라. 네. 저도 사실은 고민이 되죠. 워낙에 뭐 70대 중반이 되셨고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수술 전까지는 드셨던 분이니까 네. 한번 뭐 그렇게 정 그러시면 한번 드셔보시라. 그리고 나서 그 약을 드렸더니 훨씬 컨디션이 좋아지셔가지고 이게 사람이 좀 컨디션이 좋아야 자기가 필요한 치료도 더 잘 받게 되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호르몬이 단순하게 뭐 그냥 안면 홍조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여기저기 아픈 증상들도 많이 호소하시는데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 뭐 콜라겐이나 어떤 연골이나 이런 데 이제 변상이 오면서 통증이 호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이 좋아진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첫 질문으로 드렸는데, 이렇게 세 분 교수님 공통적으로 이렇게 폐경기 여성 건강 관리에 있어서 호르몬 치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아직 사실 잘 모르겠어요. 호르몬 치료다 그러면 호르몬만 먹으면 되는 건지, 뭐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 건지, 언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그 호르몬 치료가 정확하게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은식 교수님이 폐경학회에서 굉장히 활약하고 계시니까. 교수님께서 왜냐면 제가 지금 정말 그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의 어떤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은 호르몬이 주사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이게 어떤 분은 뭐 한 번 먹으면 몇 달 가는 약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게 매일 먹는 약인지 용량은 뭐 사람마다 다른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주 그리고 언제부터 약을 먹어야 되는지도 다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걸 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약의 종류, 뭐 경구 투여하는 거죠. 네. 먹는 것은 매일 먹는 건데 매일 먹으면서 그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트로겐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제를 먹습니다. 네. 그 주된 것은 에스트로겐이지만 우리가 자궁이 있는 여성에서는 자궁 내막을 얘가 자극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이죠. 네.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그 황체 호르몬을 추가로 넣어줘서 자궁 내막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실 얘가 조금 뒤에 말했던 그 황체 호르몬 네.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게 몸에 조금 해로운 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궁이 없는 사람에서 그러면은 네.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리고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들어가요. 먹는 게 이제 크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붙이는 게 있어요. 네. 붙이는 패치 제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바르는 거. 아. 뭐 이렇게 말랑말랑한 부위에다가 네. 그 엉덩이, 배, 그 팔뚝 이런 네. 데다가 이제 바를 수 있는 제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국소 제제로 질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질 에스트로겐은 우리가 먹는 거를 먹으면 질까지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많은 경우 효과가 있지만 네. 모든 데를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질은 질 나름대로 투여를 하지만 질도 투여했다고 또 전신의 효과가 또 없어요. 네. 그런 단점, 그런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이 나눠서 이제 그 필요한 걸 처방하면 되고, 그럼 언제까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하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작은 언제 할 거냐. 일단 폐경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도 된다. 폐경되기 전부터 막 증상이 나타난다고 호르몬을 굳이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 물론 주는 것도 뭐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폐경이 완전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빨리 시작해라. 그 뼈로만 따지면 골다공증에 관한 문제로만 간다면 폐경이 된 다음부터 골밀도가 매년 감소를 해요. 급격히. 그러니까 폐경 전에는 완만하다가 폐경이 되면서 급격히 감소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한 60세 넘어가면은 완전히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회복은 돼요. 그렇지만 3년 이내는 완전히 회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3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라 그러고, 늦어도 우리가 또 심혈관계 질환 측면에서 보면 60세 미만, 아까 맨 처음에 네. 말씀하셨던 60세 미만, 그 다음에 폐경된 지 10년 이내에 시작하면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런 단점이 없게 평생을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요새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기준은 없고, 저는 가능하면 오랫동안 해라. 불편하면 갈 때까지 70 넘으신 말씀이 분인데. 나온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팟캐스트를 하는 그 비뇨기과 의사 말을 들어봤더니 자기는 그 패치를 네. 패치로 사용하나 봐요. 에스트로겐 패치를 붙이고 죽겠다. 네, 그렇게 그리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교수님들 그 설명을 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게 여성 호르몬 제제가 뭐 한 가지 종류인 줄 알았더니 다양하게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제제가 있고,
또 시작하는 시점은 폐경 이후에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효과를 보려면 전문가한테 얼른 가서 전문의한테 가서 상담을 받고 본인한테 필요한 제재를 처방을 받아서 잘 복용을 하든지 사용을 하든지 그런 게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네요. 호르몬 주사도 있는데요. 네. 여성 호르몬 주사 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고용량이라서 폐경 여성한테는 투약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부 이렇게 산부인과 선생님이 아닌 선생님들이 네. 자궁이 있는 여성한테 그 호르몬 주사를 한 병을 그냥 다 투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뭐 한 병 갖고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네. 이게 이제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고용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궁 내막이 좀 두꺼워졌다가 농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이게 탈락하거든요. 네. 환자들이 출혈을 해요. 그러니까 이 60대 여성이 놀래가지고 자기가 주기적으로 호르몬을 맞고 생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생리가 아니라 그냥 출혈이죠. 출혈인 거네요. 너무나 고용량의 호르몬이 들어가게 되면 이 에스트로겐의 용량이 너무 높으면 혈전의 우려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호르몬 치료가 굉장히 좋긴 한데 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인 건 맞습니다. 모르고 하다가는 정말 그냥 에스트로겐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황체 호르몬 없이 너무나 고용량을 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우선은 산부인과가 아닌 곳에서 산부인과에 관련된 약을 처방받는 거는 피해야 하는 게 우선이겠네요. 그리고 저도 오늘 많이 좀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저희가 뭐 피임약 같은 거 먹듯이 여성 호르몬도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뭐 패치도 있고 주사제도 있고 다양하게 있고 또 전신에 반응하게 하는 약도 있고 질과 같은 이제 국소 부위에 바르는 약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정말 다 각자 전문의들 꼭 만나셔가지고 잘 상담받고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